이어서 또 기조 강연으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심리 방역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명대학교 3당 심리학과 최승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부산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심리 방역, 청소년 정신건강 우울증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 너는 무엇이냐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각이나 행동, 신체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울한 기분은 정상적인 감정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한다거나 좌절을 하면 우울해집니다. 라면 끓여 먹다가 컥 엎어지면 상당히 좌절스럽습니다. 이러면 우울해지죠. 우울한 감정은 짧게 느끼는 감정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아지도 지금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 있어서 상당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이나 상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우울해졌다가 이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울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로 이 우울한 기분이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황에 비해서 지나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은 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적 상태입니다. 아빠가 회사 다녀왔는데 아주 피곤해합니다. 아이도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주지 못하는 이런 생활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울증은 그래서 병입니다. 앞서 우울한 기분은 사망이나 상실, 실패나 좌절 이런 걸 경험하면 우울해졌다가 회복이 되는데, 우울증은 이런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우울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다 이렇습니다. 꼴초 보면서 도대체 왜 우울한 거야?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나무랍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우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은 식당인데요. 5,000원짜리 찌개를 개발하는데 7년간 8억을 투자를 했답니다. 이러면 망하기가 십상입니다. 우울증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5명 중에 1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세계 5대 장애 요인 중에서 1위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25%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2 내지 3%의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 동기 2순위에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즉 우울과 자살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적인 고통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사회 경제적 손실도 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울 증상의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있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다음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첫 번째,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첫 번째 우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다. 이 고양이가 생선 앞에 두고 상당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 번째, 몸무게가 줄거나 는다. 네, 이런 체중의 변화가 바로 우울증의 또 다른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가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잔다. 지금 강아지랑 고양이가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수면의 어려움, 이런 것도 바로 우울증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좌불안석한다. 이 고양이도 지금 불안해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불안 증상은 우울증과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섯 번째, 피로하고 활력이 없다. 무기력한 상태인 거죠. 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사건의 원인을 내적 기인하는 자기 문제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과 자살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9가지 증상 중에서 2주 이상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5가지가 아니더라도 4가지, 3가지, 2가지라 하더라도 이런 주관적인 불편감이 심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것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정상인의 뇌와 우울증 환자의 뇌를 비교해 봤더니 뇌 활성화 수준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스트레스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사랑하거나 중요한 대상을 상실하거나 또 중요한 사람과의 갈등, 실직, 실패의 문제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아동기 초기에 부모의 상실이나 애정 박탈로 인해서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적인 분위기의 가정 속에서도 우울증이 나타나는데 철수가 이럽니다. 영희야 뭐하니 하니까 영희가 신경 꺼 이럽니다. 거절의 경험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학대적인 가정에서도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 돌잡이 정도 됐습니다. 아이가 원산 폭격, 머리 박아 이런 학대의 경험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의존적인 가정 분위기에서도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과대한 이상, 이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을 보면 비가 오는데 나도 한심하고 남들도 한심하고 세상도 한심합니다. 밖에서만 보면 왜 저기만 비가 오는 것 같지? 라고 여깁니다. 자기 비하 및 자기 처벌적 성향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67%가 우울증의 치료 경험이 없고요. 결국은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화된 경과를 밟게 되고 충분히 치료하지 않아서 재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울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떤가?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삐딱하게 문제 행동으로 우울을 표현합니다. 우울한 감정은 가리워지고 다른 증상만 두드러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면성 우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우울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데 아직 미숙합니다. 충분히 정서 발달, 성격 발달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영희가 이럽니다. 어머 어여뻐라 이 꽃 나를 많이 닮았지? 하니까 철수가 이럽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 장면에서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억압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몸이 아픕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조퇴하고 싶으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이런 심리적인 증상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정신과적인 용어로 지랄침이라고 하는데 마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 사달라고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우울을 표현합니다. 화를 내고 친구들과 따돌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진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 행동을 본격적으로 보입니다. 삐딱하게 사람을 칼로 찌르고도 책임감, 두려움, 가책 그게 뭐지? 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드디어 성적이 떨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가 되고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학교 화장실입니다. 담배를 이렇게 피워댑니다.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담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선생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본드도 합니다. 제가 봤던 환자인데요. 제가 정신과에서 15년을 일하다가 이제 대학에 교수가 된 지가 4년이 됐는데 여기 모기향 끝에다가 본드를 묻혀서 본드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잘 하려고요. 술도 마십니다. 술 게임도 하죠. 이렇게 아이들과 술 게임을 합니다. 폭식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요. 3시간 동안 라면 3개를 끓여서 밥 한 공기를 먹고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식빵을 하나 다 먹습니다. 식빵 큰 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새우깡 2봉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리고 피넛버터를 넣어서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칫솔로 입에 넣어서 다 토해냅니다. 이런 폭식을 해야 됩니다. 거식도 하죠.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 실제로 제 환자였는데요. 그림은 제가 외국 그림을 따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키가 163cm였는데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몸무게가 22kg였습니다. 자신의 분노감을 거식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 사람을 죽이는 게임, 톱으로 목 자르는 게임,
심지어 강간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강간을 잘하면 익사이트먼트, 흥분도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만 모릅니다. 애들은 다 아는 게임입니다. 제가 봤던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을 성매매를 시킵니다. 포주 역할을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죽고 싶다고 하죠. 지하철이 지나가면 목이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제가 이거 자살 카페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피해 아동이 사람들을 죽여서 난도질하고 싶다고 노트에다가 칼로 난도질하고 죽어 이런 글을 씁니다. 인형을 하나 사서요, 칼로 눈을 파고 배를 가르고 다리를 자르는 행동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 내지 15%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는요, 3개월 동안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남학생입니다. 방 안에서 신문지 깔고 대소변 다 보고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고 넣어주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가 때려요. 뭘로 때리냐면 강목으로 때립니다. 이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사람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목매단 사람입니다. 얘가 애니메이션을 공부했거든요. 사람을 다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목에다가 칼질을 해놨습니다. 집 나무 사람을 그려봐라 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썩은 고목나무에 기식 같은 여자아이를 하나 그리고 집 주변에다가 십자가 말두고 박아놨습니다. 공동묘지예요. 가족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목 잘라서 끌고 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상처받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증을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이 약해서 생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병이고 심리적이고 사회 스트레스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약물 개발이 잘 되어서 심리치료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로우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에다가 우유 젖꼭지를 붙여주고 털로 덮인 원숭이에게도 우유 젖꼭지를 붙여줬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풀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 이 그림처럼 털 있는 원숭이에게로 갑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요. 할로우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는 우유 젖꼭지를 붙여주고 털 있는 원숭이에게는 우유 젖꼭지를 안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합니다. 몸은 털에 가 있고 목만 빼서 우유를 먹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할로우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만 새끼 원숭이를 양육시켜 봤습니다. 우유는 죽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죠. 할로우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원숭이의 우리에다가 진짜 엄마 원숭이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새끼 원숭이를 이 자폐 증상을 보이는 원숭이 우리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치료자 원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과 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 딸입니다. 저 닮았나요? 사람들이 이마가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15개월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통 아기들 손가락을 빠는데 엄지손가락을 많이 빠. 저희 딸은 손가락을 2개를 빨았습니다. 아주 맛있게 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와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을 보니까 손가락을 맛있게 빨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저희 아내가 야! 손가락을 빼!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래서 애가 깜짝 놀라서 빨고 있던 손가락을 한 번에 빼버렸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 아이도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제가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엥엥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저희 딸이 손가락 2개를 입술에 탁 붙여가지고 엥엥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싶어가지고.
근데 못 빨게 하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명색이 제가 심리학 박사인데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15개월에 살 수 있는 말이라고 해봤자 엄마, 아빠, 쭈쭈 이 정도? 근데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애를 앉혀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예슬인데요. 예슬아,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손가락 빽 소리 지른 적이 있지. 그때 엄마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그 더러운 손을 입에 넣어 아플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서 봤더니 네가 손가락을 빨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을 아빠가 봤대. 네가 그렇게 손가락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몰랐단다. 엄마 아빠가 네가 소중하게 여긴 손가락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손가락 빨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손가락 깨끗하게 씻어줄 테니까 손가락 맛있게 빨아 이렇게 하라고 저희 아내에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진짜 아이를 앉혀놓고 손가락 맛있게 빨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알아듣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딸이 빨고 있던 손가락을 빼고 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 임상 경험 중에서 제일 극적인 경우를 저희 딸에게서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들고 있잖아요. 저 말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냐? 엄마가 말을 잘 안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경청입니다. 경자는 기울일 경자예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청자는 귀자에 눈목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바로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의 뜻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가 바로 패밀리입니다.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의 문제, 청소년 상담의 문제, 각기 다른 분야의 다른 기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육부에서는 윗센터,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연합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청소년 심리 방역 연합 캠페인 이런 것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노동관서,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정신보건센터, 공공의료기관, 청소년 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단과 1388 청소년 지원단들과도 열심히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이 우울의 시대에 심리 방역으로 스마트 파워업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평가를 봤더니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거제시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이 이런 것 같아요. 한 외국인 노동자가 누더기 스님과 막걸리 한잔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린 이럽니다. 보자기가 오라 이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바위가 오라 이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다 오라요. 상담은 펼쳤던 보자기를 슬그머니 주먹으로 바꿔줘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줬던 주먹을 슬그머니 핍니다. 즉, 상담은 펼쳤던 보자기와 줬던 주먹을 계속 상대 입장에서 바꿔보는 겁니다. 단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김혜남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 상처 없는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처 없는 친밀한 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상처투성인 인간끼리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 가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펼쳤던 보자기와 쥐었던 주먹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주먹을 같이 쥘 때가 있을 겁니다. 깍지도 끼고요. 그러고는 와, 선생님 멋져요. 아니야, 네가 더 멋지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담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절벽에서. 우울, 자살, 품행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러 기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주는 사랑과 지지와 공감과 이해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순에서 우리 최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대안을 지금 마련한다라는 이런 이제 추상적인 상황밖에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할 건데, 만약에 대안을 마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어떤 기관들이 참여해서 어떤 독자적 시스템 같은 것, 소위 컨트롤 타워는 어디가 돼야 되면 뭐 이런 거에 혹시 의견이 여쭤도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주관 부서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각기 다른 기관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면, 뭐 지역 센터들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만 좀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 이제 잘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연합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또 만들어지면 그것이 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제가 보기 여기는 오늘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하셨으니까, 저도 생각컨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그런 기능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동명대 최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오늘 이 청소년 문제 예방과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출발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정책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 또 아주 작게는 심리 사회적인 여러 접근법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이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거제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